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에 이렇게 한 번 있는 첫째 주에 이렇게 있는 오늘 이제 명상법회이고요. 그동안 이제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처음에 바디스캔 명상이라고 해서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제 아나파나사티 호흡관 수행을 명상법을 또 이제 했었습니다. 혹시나 안 하신 참여를 안 하셨거나 모르시는 분 계시면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디스캔 명상, 몸을 관하는 신념처, 몸을 관하는 명상, 그리고 호흡 관찰 명상, 이것은 불교에서도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아주 중요시 여겨졌고, 또 그 자체가 뭔가 이렇게 유의 조작이 아니라 모의로서 그저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좀 분별심을 조복받고 분별심을 좀 고요히 해야 하는데 아주 좋은 방편이 되는 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보셔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막 고행하듯이 숙제 해치우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틈틈이 언제나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하든 하루 종일 아무 때나 그냥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바디스캔 명상과 호흡관찰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 바디스캔 명상과 호흡관찰 명상을 할 때 우리 좌선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꼭 좌선 자세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일상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잠시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좌선 자세를 딱 앉은 상태에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아주 큰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나라에 와서 또 이 선불교가 퇴색되고 오염되던 시대에 오면서 생겨난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좌선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았고 좌선을 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수행 깨달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면서 수행불교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른 법, 바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수행, 좌선, 명상, 염불 이런 수행법에 이제 천착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행법이 오염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왔던 대표적인 것이 한 번 좌선하고 앉아있으면 10시간, 20시간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명상단체나 또는 옛날에는 스님들도 그런 경우들도 꽤 계셨는데요. 한 번 명상자세로 앉아있으면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3시간, 10시간은 고사하고 한 이틀, 3일이 지난다. 난 명상하고 일어나면 한 3일이 지나가 있다. 어떤 경우는 한 일주일이 지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수행의 고수로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한번 좌선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매에 빠져서 일주일씩 보낼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하고 부러워하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공부에서는 전혀 강조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뒤에 오면서 이 방편에 치우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주 고행주의적인 수행법, 그게 되게 좋은 걸로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는 고행은 버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고행주의적인 수행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방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막 하라고 하는 전통도 있지만, 본래는 그렇게 막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씩 앉아라 이러지 않고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앉으면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는, 혹은 30분 정도는 경행을 하거나, 혹은 요즘엔 요가 이러지만 이렇게 요가가 되었든 어떤 선체조가 되었든 그런 것으로 몸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 또 좀 앉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남방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40분, 50분, 길어봐야 50분 넘지가 않는 몇십 분 하고 나면 또 경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걸으면서 명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해줬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좌선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1시간,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 유의 조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상관없지만 억지로 그러게 할 필요는 없으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절에서나 명상센터에서도 그러듯이 어느 정도 하면 한 30분이든 40분이든 이렇게 좌선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잠시 일어나서 뭐 경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을 한다든지 몸을 좀 풀어주는 어떤 뭐 요가 동작을 좀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 수행 방법, 아주 좋은 어떤 몸을 좀 풀어줄 수 있으면서 몸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면서 아울러 명상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오래 자습만 한다고 무슨 계속 집중되지 않거든요. 집중이 자꾸 흩어지고 깨지기 쉬운데, 그럴 때 잠깐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명상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제 절 수행입니다. 절 수행인데 이제 절 명상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고요. 또 요즘 세간에서는 이제 심지어 한의사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한의사 분들이 이제 절 운동 이래가지고 수행이나 명상이라는 말 빼고 절 운동 이래서 한의원에 이렇게 내방한 환자들에게 절 운동을 가르쳐주고 시키는 그런 일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두 번 가봤던 한의원에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절 운동을 하라고 적극 이렇게 권장을 해주면서 불교 관련된 어떤 그 구절구절들을 막 곳곳에 붙여놓는 경우도 봤었어요. 그런데 절을 이제 제가 이제 권장을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도 뭐 불교에서 워낙 절 수행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아침에 예불을 하면은 한 20분 자선을 하고, 예불을 하고 한 20분 자선을 하고 한 10분, 15분 정도는 이제 항상 이렇게 절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는 꼭 이게 절 수행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절 수행도 반드시 막 숫자를 세고 108이라는 숫자에 얽매이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숫자를 세느라고 오히려 더 절하는 것에 집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뭐 2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절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 안에서 이렇게 절 수행이라는 것이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 동작들을 다 응축해 놓은 아주 그 기가 막힌 수행법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절 수행이 막연하게 불교 안에서도 좋은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요즘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의사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심지어 최근 근자에는 의학 동국대 병원에서도 했었고요. 뭐 SBS 스페셜이나 뭐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이런 그 주요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서너 번 정도를 집중적으로 몇 년 사이에, 근자 몇 년 사이에 아주 이 절 수행, 절 운동, 절 명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절을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이제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 명상이 됐든 절 수행이 됐든 절 운동이 됐든 이 절이라는 것이 그냥 좋다, 권장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답을 준다. 어떤 이런 지금까지 알려진 수많은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방법이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쪽에서 좀 집중을 하면서 조명을 하면서 TV에서 아주 이 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TV에 뭐 생로병사의 비밀, SBS 스페셜, TV에 나왔던 몇 개 프로그램과 또 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스님들 책들, 그리고 한의사분들이 쓴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절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수많은 책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다 보고, 그러고서 이 절을 종합적으로 그 모든 곳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글을 좀 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절 수행의 효과와 공능인가 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절 수행하면 나올 거니까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오늘 곳곳에서 이야기한, 그리고 지금까지 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무수히 많은 언론 매체 책들에서 얘기한 것의 핵심을 좀 뽑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절하는 방법, 그리고 절하면서 명상으로서
수행으로서 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 함께 절을 잠시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절 수행, 절 명상이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고 가장 어떤 본질이 되는 어떤 그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수승화강 그리고 두한조결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 동양의학에서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로 수승화강이라는 원리를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즉, 이 수승화강이 제대로 되면 만병이 낫는데 수승화강이 깨지는 사람은 모든 병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승화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차가운 성질인 신장의 수기, 물수자, 수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식혀주고, 반대로 뜨거운 성질인 심장의 화기는 아래로 내려가서 복부와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이제 수승화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다른 말로 또 두한조결이라고도 해서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만병을 치유하는, 만병의 근원을 막는 가장 좋은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다시 말해서 머리는 차가워질수록, 손발은 따뜻해질수록, 또 가슴은 서늘해지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될수록 몸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고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면역력 저항력이 가장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승화강이 제대로 됐을 때 자연치유 능력이 극대화돼서 모든 병이, 있던 병은 다 치유가 되고 또 그 어떤 병도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본래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은 뜨거운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에 있는데, 이런 자연현상에서 생명이 생성되게 되면 모든 생명들은 조화롭게 위아래 순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른 온전한 생명활동을 건강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에 있는 이 자연 상태에서 생명활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위에 뜨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차가운 것이 위로 올라가는 순환을 이루어줘야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온전하게 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물도 보면은 이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물의 찬 기운을 위로 올린다 그러고요. 또 광합성을 통해서 그 태양의 따뜻한 빛을 뿌리로 내리는 순환을 이렇게 이어줌으로써 식물조차도 그런 어떤 생명 활동을 이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동양의학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8세기 네덜란드의 명의라고 불리던 그 헤르만 브라페라는 사람이 아주 그 명의로 유명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밀봉을 해서 남겼다고 그러는데요. 밀봉을 해서 의학에서 오직 한 가지 가장 심오한 방법, 이렇게 된 밀봉한 편지를 하나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밀봉된 그 글을 열어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덥게 해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의사를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를 남기고 평생 연구해왔던 그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 평생 연구했던 것을 한마디로 함축한 게 이 말이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수승화강과 두한조결이 깨지게 됐을 때 우리 생명의 순환도 깨지게 되어서 온갖 어떤 병들이 생기기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책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수승화강이 깨지게 되면, 수승화강이 깨지게 되면 어떤 병이 생기느냐, 모든 병이 다 여기서 기인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뭐라고 쓰냐면, 한의사들이 쓴 책을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승화강이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부는 건조해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눈동자가 불안하고 눈 깜빡임이 잦아지며 안구 건조가 생기고 얼굴이 붉어져 안면 홍조가 생기고 기미 여드름이 생기고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덥수룩하고 아토피, 설사, 변비가 나타나고 상기병이나 화병이 나고 소화불량,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아랫배와 손발이 차고 목이 뻣뻣해지고 목과 코가 아프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도 자주 걸리고 나아가 고혈압, 당뇨, 불면증, 디스크, 각종 암, 중풍, 위장병,
정신불안, 집착증, 노이로제, 우울증 등등등 너무 많아서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모든 만병이 이 수승화강이라는 기본 원리가 깨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탈모 증세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한의학에서도 얘기하는 건강의 가장 기본 원리가 수승화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의학을 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다. 당연히 머리가 시원해지고 우리가 막 열받으면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머리가 시원해지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고 또 사람이 몸이 냉하다라면 보통 손발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리고 제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에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도 여자 불교학생 아이들 중에 결혼을 해서 임신이 안 되는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뭐 자궁 쪽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라고 하고 그런답니다. 즉 아랫배나 손발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는 그것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절을 좀 해봐라.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도 좋고 그때 제가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절을 했었던 한 1000배씩 매일 절을 했었던 때라 하루에 1000배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운동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도 좋고 도저히 못하겠으면 한 20, 30분만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꼭 그것 때문인지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둘 다 애들을 잘 낳아가지고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요. 이 한의학에서도 이 기본 원리가 수승화강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어떤 운동도 이것을 하면 수승화강이 완전히 된다. 이런 운동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을 먹으면 수승화강이 이루어진다. 라고 정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이것을 먹으면 아니면 이런 운동을 하면 수승화강이 되어서 몸의 건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게 없었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얘기가 꾸준히 운동을 계속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도 잘 좋은 걸 먹고 하다 보면 이렇게 생활 습관이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면 조금씩 수승화강이 된다. 그래서 머리는 시원해지고 손발은 따뜻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었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 한의학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게 주목한 게 바로 이 절입니다. 유일하게 그 어떤 쉽게 말해 달리기나 걷기를 한다고 해서 수승화강이 딱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이를테면 이런 경우에요. 이 수승화강이 절수행을 했을 때 수승화강이 분명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절을 불과 20분, 30분, 100배, 200배 정도만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머리의 온도는 떨어지고 손발은 따뜻해지더라는 게 바로바로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너무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조 시험들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SBS 스페셜 0.2평의 기적 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이것이 진짜인가? 이 수승화강을 절이 시켜준다는 게 진짜인가?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108배만을 했죠. 108배를 한 뒤에 체열 측정을 해서 얼굴과 가슴의 체열 측정을 했더니 얼굴과 가슴의 온도는 떨어지고 하강하는 반면 또 하반신의 온도는 손발이나 하반신의 온도는 상승하는 이런 수승화강이 직접적으로 되더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생로병사의 비밀 108배의 수수께끼라는 KBS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러면 걷기 운동이 너무 좋지 않느냐, 걷는 것처럼 좋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걷는 것보다 절하는 게 더 좋은지 한번 실험해보자 해서 걷기 운동군과 절 운동군을 둘로 나누어서 걷기 운동과 절 운동을 똑같이 하고 나서 체열 측정을 또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걷기 운동군은 똑같은 운동 후에 체열의 변화가 없었는데 절 운동군은 108배를 한 후에 안면의 온도가 평균 2도 정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체는 따뜻해지고 상체의 열이 없어진 것이 뚜렷하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한약에서 그동안 수승화강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시켜준다라는 것들이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이 절수행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한의학에서는 이게 도대체 왜 가능할까를 봤더니 우리 이 머리에 이게 혈류의 변화가 되게 많은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절운동이 다른 운동은 전혀 그게 잘 안 되는데 절운동만 다른 점이 뭔가를 봤더니 절운동만 머리가 하늘에 있다가 머리가 땅에까지 붙어서 땅에 딱 이렇게 접지하는 이런 머리가 땅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반복하는 이런 운동이 절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땅까지 이렇게 내렸다가 올려주는 이 운동이 그렇게 이 수승화강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럴 일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이 수승화강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다. 이 말은 곧 쉽게 말해서 이게 제가 좀 약파는 것 같은 얘기인데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한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을 하니까 정말 이건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우리 스님들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약을 파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만 하면 뭐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한의사분들 중에 자기네 병들을 이 절을 통해서 침을 나고 뜸을 나도 안 되는데 이 절을 통해서 본인의 병을 나은 사람들이 아주 108배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절을 많이 가리키고 이런 사람이 많고 요즘에는 교회나 성당에서조차 절 운동 이래서 이런 걸 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몸의 건강으로도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이 호흡입니다. 호흡. 뭐 그냥 이렇게 시쳇말로 하는 것이 호흡이 얕고 가볍고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숨을 쉬면 산도 빨리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다 보니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옛날 그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유의 조작의 명상, 명상의 전통이요. 명상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명상이 좋다고 하니까 호흡이 깊은 게 좋다라고 알려지고 호흡이 깊은 사람은 호흡이 얕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뭐 건강하다든지 마음과 몸이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잡념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호흡이 깊은 게 좋구나. 그래서 억지로 명상센터 같은 데서 호흡을 깊게 해라. 저 아랫배까지 내려가게 해라. 그래서 상상으로 호흡이 저 아랫배까지 가는 상상을 해라. 심지어는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상상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막 깊게 세도록 그렇게 유의 조작으로 막 하는 명상센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완전히 좀 심하게 말하면 삿된 방식입니다. 외도의 방식이고 그렇게 억지로 하다가 이게 뭐 상기병이 오거나 이런 어떤 몸의 균형이 오히려 깨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호흡을 깊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아니면 억지로 호흡을 내리는 거 아니면은. 그런데 우리도 평소에 보면 호흡이 중요한 이유가 막 화가 나면 벌써 이 호흡부터가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고요할 때는 호흡부터가 벌써 고요해집니다. 난정감이 딱 생겨요. 그래서 호흡에서부터 벌써 내가 막 흥분하면 호흡이 벌써 먼저 흥분해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과 우리 삶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호흡을 단전호흡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호흡을 깊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절을 해보면요. 절을 하면 저절로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절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단전호흡과 복식호흡의 효과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전호흡을 억지로 이렇게 밑에까지 호흡을 깊이 내리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평정이 깨지거나 잘못하면 몸이 저리고 굳어지거나 두통이 오거나 호흡곤란이나 상기병 심지어는 정신 이상까지 오고 환청이나 환각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명상센터 같은 데 가서 잘못 배우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는 이래가지고 저한테서 상담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다니느냐고 물어보면 처음엔 얘기를 안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굳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그 다음에 또 그런, 항상 보면 비슷한 단체에 가가지고 그런 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것에서 얘기하는 게 꼭 이렇게 유의 조작으로 뭔가를 자꾸 조작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위적인 수행법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절수행을 하게 되면요, 몸의 중심점이 단전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저절로 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이렇게 저절로 되면서 호흡이 저절로 이렇게 깊어지고, 그래서 온몸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위적으로 노력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절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냥 절을 한 사람에게 절하기 전과 절하고 난 다음 호흡의 길이를 재봤더니, 절하기 전에는 2.9초의 호흡 길이였던 것이 절이 끝나갈 무렵에는 4.2초까지 저절로 이렇게 호흡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집중력도 증가하는 것들을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신이 안정되고 심장에 혈액이 많이 공급되더라라는 것도 이제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걷기 운동군과의 비교 실험에서 걷기 운동군은 운동 후 단전에 열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절 운동군은 단전에 열이 유지됨으로써 절수행의 복식 호흡 효과까지도 증명이 됐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집중력을 강화시켜서 뇌를 일깨운다. 이런 관련된 또 이제 연구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절수행을 많이 하니까 집중력이 강화가 된다. 그래서 뇌의 어떤 퇴화를 막는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학생들 같으면 집중력이 좋아져서 성적도 좋아지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으면 그 노화나 또는 치매 이런 것들이 좀 잘 오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보면은 이 108배 수행이 뇌를 일깨우고 집중력을 강화시킨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 또한 머리를 땅에까지 낮추었다가 올리기를 이 반복하는 운동 자체가 뇌에 혈류 변화를 많게 만들고, 그것이 집중력을 강화하게 만드는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체의 면역력이 증가되도록 한답니다. 이게 머리가 땅에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이것이 그런 어떤 효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또 아까 말한 그 SBS 스페셜에서 나온 걷기 운동군과 비교 실험한 것에서 보면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절을 한 사람들이 넓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걷기 운동했던 사람들보다 집중력이 6%가 더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 전전두엽이라는 게 사고와 판단을 관장하고, 동기부여나 집중력, 의욕, 상황 판단, 또 자제 능력, 계획 세우는 능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아지면 주의력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또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4주, 또 다른 SBS에서는 4주, KBS에서는 6주간 학생들에게 이제 절을 하면서 집중력 내지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던 아이들이나 또 과잉 행동 장애가 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가 호전이 되었고, 또 자아 존중감, 또 자신감이 향상되고, 또 시각, 청각, 충동성이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사고를 치던 것들이 좀 많이 자제가 되고, 또 부주의했던 어떤 범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또 집중력이 향상되고 우울증 척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또 실제 불교 종립고등학교에서 매일 108배 하는 아이들을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학업 성취도와 집중력, 주의력, 성적 등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뇌의 노화 이런 것들도 방지해주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서 뇌를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디스크, 척추 교정, 체형 유지 이런 거에 이제 효과가 뚜렷하다라고 그러는데요. 절이라는 수행이 다른 운동 많이 한 사람은 우리는 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건강을 망쳐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된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그 태권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태권도 학교 다닐 때 좀 선수 생활도 하고 태권도 꽤 오래 했죠. 태권도를 하면요, 오른발만 씁니다.
제가 왼발잡이가 아니다 보니 오른발만 계속 쓰게 돼요. 그러니까 내 연습을 해도 주로 왼발 오른발 같이 해도 항상 실전에서 오른발을 많이 쓰니까 늘 오른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건 태권도를 한 몇 년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알게 됐는데, 태권도를 오른발만 계속 쓰고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골반, 척추 이게 비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출가를 해서 참선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데 오랫동안 뻣뻣하게 서 있는 스님, 앉아 있는 스님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제가 한쪽 골반 특정 부위가 너무 아파서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파서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신심 부족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신심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수행자를 할 수 있겠느냐, 저를 엄청 스스로 막 자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저 연사스님께서 이제 한번 이제 데리고 어디 이제 한의원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한의원에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골반하고 척추가 완전히 탁 비틀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차렷자세를 하면서 거울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냥 차렷자세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제 어깨가 한쪽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몸 전체가 이렇게 균형이 딱 깨져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러고 나서요, 바로 행자교육원을 들어갔습니다. 행자교육원을 3주 동안 했었는데, 3주간의 행자교육을 하는데 매일 절을 몇백 배씩 이렇게 시키고요. 마지막에 이제 수계를 받기 직전에 이제 3000배를 하는데, 그때 제가 3000배 할 때 한 2000배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한 2500배쯤 넘어가면서요, 정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 전에도 3000번은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없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이 허리 척추 쪽이요 죽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몸에 병이 날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해도 되나? 그래서 너무 막 걱정이, 한 500배 하고 10분씩 쉬었는데, 묵언을 해야 되는데 그 행자 스님들 중에 이제 요가를 전공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와, 나 여태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이 아프다. 근데 이미 2000배는 했고 넘어갔는데 이걸 못하면 이제 출가를 안 시켜주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게 스님이 뭐 척추나 이런 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교정되는 과정에서 그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제가 한 2800, 900배쯤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그렇게 끊어질 것처럼 아프던 허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안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척추가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잡혔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매일같이 한 300배씩도 하다가 또 한동안은 막 매일 1000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한의원을 또 가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절을 꾸준히 하니까 이게 딱 바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이런 TV 나오는 걸 보니까 실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이 절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 환자들이 치유가 된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척추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방석도 뭐 괜찮긴 하지만 조금 얇은 방석, 네모난 얇은 방석이면 더 좋아요. 이 방석도 괜찮긴 합니다. 방석을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그냥 절을 해보세요. 한 50번, 100번 절을 하다 보면 방석이 이렇게 한쪽으로 비틀어져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정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앉았던 어떤 보살님이, 이분 눈을 감고 막 관세음보살 간사하면서 막 신심 있게 막 하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점점점 저 있는 쪽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비틀더니 저를 향해서, 저를 보고 절을 하길래 이분이 나한테 뭐 감동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시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분이 정근 끝나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몰랐는데 눈을 감고 절을 하다가 나는 앞을 보고 절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근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이게 허리나 골반이 한쪽으로 딱 휘어있는 사람들은 절을 할 때 꼭 한쪽으로만 방석이 계속 틀어져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데 그 절을 꾸준히 절을 하다 보면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디스크나, 그래서
디스크 걸리고 이런 사람들 병원에 간다고 해서 제대로 잘 안 나요. 옛날에는 뭐 병원 가면 수술하면 된다라거나 뭐 이게 휘인 사람들은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휘었다 그랬어요. 그 병원 갔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휘니까 병원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못 같은 거 시켜.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부터는 제가 절을 좀 해가지고 이거를 절을 하게 되면 이게 점차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제는 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 못해요? 그랬더니 이미 못을 박아놔서 이제는 절을 하면 못을 박은 채로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 그분은 이제 절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약간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박아놨던 못이 튕겨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신데 못을 박았다가 이게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한테 잘됐다 싶어서 의사 선생님 제가 또 아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수술하신 분도 제가 아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거를 빼달라고 이제 빼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에게는 좋아졌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좀 작전을 짰습니다. 어차피 이게 완쾌가 좀 어렵다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머님에게 매일 이제 이걸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돼서 뺐으니 이제 절을 하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뭐 거의 제대로 허리 때문에 너무 뭐 활동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지난번에 여기 오셨을 때 걸어서 여기서부터 저 어디죠 저기 여기 봉수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시고 막 이러셨으니까 이제 뭐 아직 끄떡없이 이렇게 하시고 절을도 꾸준히 하시는데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을 꾸준히 하면 이게 좋아지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연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절 운동이 다른 운동과 일반 운동 선수들은 축구 선수는 오른발만 쓰죠. 주로가. 권투 선수도 주로 왼손 오른손이면 한쪽 손으로 주로 많이 쓰고요. 태권도 선수도 주로 오른발을 많이 쓰고요. 균형 있게 뭐 역도 선수가 아니고서야 균형 있게 쓰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격 선수도 한쪽을 주로 많이 쓸 것이고 주로가 이렇게 한쪽을 배드민턴, 테니스 전부 다 한쪽을 많이 쓰잖아요.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틀어지는 경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절운동은 합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딱 중심을 잡아준 채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유일한 운동이랍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게 머리가 땅에까지 갔다가 그대로 올라와서 그래서 어깨, 골반, 척추가 그대로 균형 있게 내려갔다 그대로 올라오는 운동이죠. 그래서 디스크나 척추가 좀 비틀어지거나 휘거나 했던 사람들이 딱 바로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 척추 측만증 환자 등에게 비틀어진 몸을 교정해주고 몸의 체형을 유지해주는 특별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라고 하고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의자 생활을 많이 하고 컴퓨터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허리가 많이 틀어지거나 허리나 목이나 또 스마트폰 보면서 목도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이 비뚤어지거나 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22년 전보다 30% 이상 요즘에 디스크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목 디스크 환자가 뭐 최근 한 2년간 한 10만 명이 급증했다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영향으로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가 많아졌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절수행을 통해서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좌우 중 하나만 쓰는 것 때문에 척추나 골반이나 목 등이 휘어지거나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나중에 만성 통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SBS 스페셜에서 나온 것에 보면 척추가 30도가 이렇게 굽어있던 척추 측만증 환자가 절수행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30도에서 20도로 확연히 개선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몇 달만 이렇게 꾸준히 하더라도 이것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됐고 또 좌측 편마비 환자에 비해서 골반이 수평으로 균형 상태를 맞춰지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요. 또 목 디스크를 받은 환자도 일자였던 목이 일반인과 같은 C자로 바뀌는 것이 증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5번째로는 절수행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수승화강이라는 것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균형을 잡아주는 것 때문에
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이 근원적으로 이제 예방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가 땅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오기를 반복하는 절수행의 특성상 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한번 나이 들어서 고혈압, 당뇨가 오면 뭐 당뇨는 한 번 걸리면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되고 점점 더 센 약을 그야말로 평생을 복용해야 된다 그러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약 중독이 오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약 중독이 되면 약을 많이 먹게 되면 무조건 좋다고 느끼지만, 약 중독이 되면 이게 약이 몸에 퍼져서 만성으로 펴져가지고 만성적인 생명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병이 왔을 때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당뇨 약은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오래 복용하게 되면 저혈당증이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이 영양 불균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이나 체내 유해 독소가 축적되는 것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수행이나 명상수행을 같이 아울러 했을 때 스트레스도 줄어들 뿐 아니라 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동시에 되는 게 이제 절수행이고요. 또 108배를 할 때 나오는 땀이 유해 독소를 배출시켜 주기도 하고, 또 꾸준히 108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한 수승 하강의 효과를 통해서 몸에 균형이 잡힌 어떤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뭐라 그러죠? 성인병,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 고혈압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주로 고혈압은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비만, 정신적인 흥분, 불안 이런 것들이 원인이기 때문에 절수행을 했을 때 그런 스트레스, 정신적 불안 같은 것도 아울러서 없애주고, 또 고혈압의 중요한 요소인 신장과 심장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수승 하강을 통해서 심장과 신장의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온몸의 기능을 이상적으로 바꾸어 주어서 자연 치유를 극대화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당뇨 환자가 절수행을 하게 되면 약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혈당을 떨어뜨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약을 복용하면서 걷기 같은 등산 같은 운동을 추천하는데,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오히려 절수행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SBS 스페셜에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실험을 한 결과 혈당 수치가 각각 실험한 사람들이 각각 11, 19, 38, 46 정도로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고, 또 한 참가자는 35년간 있었던 불면증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라지기도 했고, 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당뇨 환자의 혈당 변화를 걷기 운동군과 비교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걷기 운동군에 비해서 혈당이 더 떨어졌고, 또 어떤 실험자는 약을 반으로 줄이면서도 오히려 혈당 변화의 폭이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은 걷기 운동군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 있었고, 또 유리지방산이 감소함으로써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의 분비도 좋아지고, 이와 함께 스트레스 지수도 함께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고요. 한의사분, 김재성 박사라는 그 한의사분이 쓴 책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한 교수님이, 한동일 교수라는 한 교수님이 108배를 통해서 본인이 당뇨병을 극복하게 된 이제 수기를 이제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일반인보다 당 수치가 한 3배쯤 높아가지고 너무 심하게 높다 보니까 이제 절망감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었는데, 온갖 책도 찾아보고 막 다양한 방법도 써보고 술, 담배도 줄이고 육식도 안 하고 막 별의별 노력을 해봤는데도 이제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절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절수행을 꾸준히 하게 됐더니 108배를 꾸준히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건강해지는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절수행을 하면 분명히 이게 낫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약 복용을 중단하고 퇴원을 해가지고 약 복용을 중단하고 절수행에만 매진을 했는데, 이 놀라운 것이 약을 완전히 복용을 중단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약 복용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혈당 검사에서
정상 혈당이 나오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되게 많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막 세미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절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항상 그 혈당치가 떨어지고 이게 정상을 항상 벗어나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너무 절이 좋아서 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한 300배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가면서 수행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에게 막 이제 절이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왔는데 되게 감동적으로 나왔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보니까 이 동국대 강남 한방병원에서 108배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뭐 이런 효과를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108배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뭐 HDL 수치를 상승시키거나 또는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또 LDL 수치를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밝혀내기도 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이제 6번째로는 절수행은 뼈와 관절을 강화하게 해서 관절염을 예방한다. 이 절을 그 대신 처음에 할 때 사실 우리가 3000배 하고 10,000배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과한 유의 조작이잖아요. 뭐든지 수행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000배 하더라도 내가 108배 했고 너무 좋으니까 200배 하고 300배 하고 한 500배 하고 하다가 나는 매일 1000배 하리다, 1000배 하다 너무 좋으니까 천천히 200배로 늘린다,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무리가 와요. 당연히. 절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3000배 해보세요. 나는 신심으로 갑자기 안 하다가 10,000배 하고 나면 내 몸이 낫겠지 생각하잖아요. 내 몸이 망가집니다. 이건 확실한 인과응보예요. 당연히 운동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000배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죠. 관절이 나가버리죠. 근데 그걸 신심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강요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건 진짜 신심이 아니에요. 그 인과응보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늘리면, 절수행을 처음부터 천천히 해나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늘려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200배에서 300배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늘려나가고, 혹시나 이렇게 수행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건강을 위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 하면, 수행으로 안 하겠다면 그냥 재밌는 TV 프로 보면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라도 운동용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나 기왕 할 거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명상을 함께 아울러서 하면 더욱더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관절염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뭐 60세 이상은 한 반 이상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 절을 꾸준히 108배를 천천히 꾸준히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몸에 절을 하게 되면요, 이 온몸에 있는 모든 그 뼈나 관절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이런 것들의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SBS 스페셜에서 봤을 때 절수행을 꾸준히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무릎 건강이 월등하게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게 되면 이런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또 절수행은 근관절 기능을 좋게 하고 퇴행성 연골 손상을 줄여주는 운동인 동시에, 절수행을 하면서 움직여주는 손이나 또 몸의 척추, 골반, 어깨, 손목, 다리, 발목, 발가락 등 전체의 관절들을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그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뼈인데, 그 뼈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 최대 골량에 도달했다가 그때부터 점차 골 소실이 일어나면서 뼛속에 무기질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강도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오기가 쉬워진 상태로 바뀐답니다. 그런데 이제 꾸준히 절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골 밀도를 증가시키고 또 무기질이 감소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절수행이 이런 뼈나 관절을 강화시키고 관절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큰 효과를 준다. 그리고 7번째로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 기혈과 경락을 자극하는 완벽한 경락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수행은 온몸의 근육을 쓰게 되고요, 관절, 뼈 등을 꾸준히 자극시켜주는 운동이기도 하고, 또 온몸의 경혈점과 경락이 자극받도록 해서 아주 가장 완벽한 경락 운동이라고 하고요.
경락이 인체의 기와 혈이 흐르는 통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락이 제대로 소통될 때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한의학의 양생의 원리라 맞닿아 있어서 108배를 할 때 12개의 경락, 14개의 경맥, 361개의 혈이 적절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 인체의 기혈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주고 뚫어지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라고 하고, 또 절을 하게 되면 발가락, 발 중간에 있는 그 용천혈을 자연스럽게 자극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용천혈이라는 데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혈자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발가락 사이와 그 용천혈이 저절로 자극시켜 주어서 신장을 강화시켜주고 발의 기혈이 자극해주면서 발바닥 전체에 온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같이 저절로 이렇게 자극하고 이게 지압해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온몸을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여있는 혈액을 흐르게 하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무좀과 동상 같은 것도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절하는 동안 발을 반복적으로 자극시켜주는 것이 혈액의 펌핑 작용을 도와준다. 발바닥에서 이렇게 펌핑 작용을 도와줘서 온맥의 혈액을 막힘없이 흐르도록 도와주고, 또 발가락, 발목 같은 곳에 있는 죽은 피를 없애주고, 우리는 손이나 발 같은 데 있는 이런 침을 놓을 때도 침을 나서 죽은 피를 막 뽑아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빨리 흐르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또 피의 색깔 또한 선홍색으로 이제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절수행을 하면서 온몸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땀방울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기혈을 자극시켜주고 이름으로써 소화 배설 기능을 촉진시켜 주어서 몸속의 노폐물이나 중금속, 독소 등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랍니다.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먹었던 약, 또 두통약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중독이 되었던 사람이 절을 꾸준히 하게 되었더니 어느 날인가 온몸 전신에서 모공에서 막 까만 노폐물이 엄청 많이 막 나와가지고 지독한 냄새가 나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절을 통해서 몸속에 있었던 막 약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다양한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그런 책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막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진짜 약장사 같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만큼 절수행이 우리 삶에 아주 큰 정말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못하면 담은 10분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꾸준히 했을 때 안 했을 때 확실하게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특히나 평소에 운동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 같으면 절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요가가 모든 동작이 다 담겨 있다 싶은 말이 정말 참 맞고요. 또 이 절을 하면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심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제가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같이 공부하던 이제 도반들 중에 매일같이 절수행을 꾸준히 하던 어떤 도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출가한 이제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20대였는데 그분이 다른 수행을 안 하고 절수행만 했어요. 근데 꾸준히 절수행을 하다가 이분은 이제 하여간 절수행을 하다가 약간 좀 이제 신통 같은 것들도 막 생기게 되고 이런 막 신기한 일들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꾸준히 절을 하다가 처음에는 막 본인이 자꾸 이제 신통이 자꾸 생기니까 되게 막 신기해하고 이러다가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처럼 이 친구는 절수행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냥 금방 막 산매에 들으면서 생각이 딱 끊어지는 이런 상태를 금방금방 이렇게 막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절수행을 꾸준히 이제 명상을 통해서 절수행을 하게 되면 몸의 집중력이 아까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산매가 빨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밤낮이 반복되죠. 낮과 밤이 반복되고 들숨날숨이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됐을 때 몸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집중력이 이렇게 딱
좋아지고, 예를 들어 그 무슨 학업 성취도를 도와지게 한다면서 뭘 이렇게 눈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막 빛을 막 쐬주거나 뭐 소리를 계속해서 해주거나 이러는 것들도 보면 반복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떤 운동들을 꾸준히 이렇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 동일한 반복 속에서 어떤 이렇게 집중력 같은 것들도 더 좋아지고 삶의 힘도 이렇게 더 생겨나게 되는 공부가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절을 하면서 절을 하는 방법을 명상으로 할 때 저는 물론 이제 불교 안에서 전통적으로는 염불하면서 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굳이 염불을 하기보다 조용한 방에서 방석을 펴고 혼자서 조용히 절을 하는데 몸의 움직임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몸의 움직임을 그냥 온전히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절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명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몸의 움직임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몸의 움직임 전체가 그냥 통째로 이렇게 관찰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집중이 자꾸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한 지점을 관찰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발바닥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발바닥의 느낌을 관찰하면서 절을 하든지, 아니면 다리를 계속 굽혔다 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리의 움직임, 다리 관절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절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손바닥에 있는 이 손을 이렇게 합장을 했을 때 열기가 느껴지고 바닥을 이렇게 짚을 때 또 느껴지는 감각, 이 감각에 집중해서 여기만 온전히 내 의식을 여기에 딱 집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나고 앉고 절하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애써서 이런저런 잡념을 굳이 일으킬 필요 없이 그냥 몸 동작을 가만히 알아차리게 되면, 혹은 절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괜찮아요. 호흡이라는 지점을 관찰하면서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동작을 관찰하게 되면 저절로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사라지게 돼서 그 절 동작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절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사라지니까 그 자체로 명상하는, 참선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절하는 그 동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절 동작의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제 우리 뭐 종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절하는 이제 방식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절 전도사처럼 그 청견 스님이라고 그 절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절 수행을 강조하는 스님이 계세요. 근데 그 스님이 기본 절과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만 있는데 그 절 수행 방법이 운동의 효과도 아주 좋으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합장하는 요 상태 자체도 벌써 이렇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렇게 몸의 대칭을 잡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배를 이렇게 하고, 호흡은 억지로 뭐 어떤 곳에서는 호흡을 뭐 들숨을 어떤 동작에서는 들숨, 어떤 동작에서는 날숨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합장을 한 채로 이렇게 그대로 반배를 한 다음에요. 뭐 대부분 이제 다 아는 방법인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무릎이 땅에 닿자마자 바로 양손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 닿자마자 바로 짚어주는 것이 무릎에 무리를 덜 가게 해줘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히면서 내려가고, 땅에 닿자마자 몸의 힘의 중심이 무릎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무릎으로 가는 것을 앞으로 몸을 기울여주면서 두 팔을 이렇게 딱 벌려서 어깨 넓이로 이렇게 짚어줍니다. 그러면 무릎에 가는 힘이 양손으로 분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짚어주게 됐을 때, 짚어주면서 원래는 절할 때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절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절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청견 스님의 절하는 방법은 내려가자마자 몸의 중심을 앞으로 해주면서 손을 앞으로 뻗어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가줍니다. 앞으로 가줬다가 이때 이제 오른발을 밑으로 왼발을 위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마를 닿는데요. 이 이유가, 여기서 손을 앞으로 짚어주게 됐을 때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나 무릎에 무릎이 있는 사람한테도 아주 무릎에 무리가 훨씬 덜 갈 뿐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양옆으로 짚어주게 됐을 때 이때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저를 108배 처음에 좀 하다 보면은 처음에 며칠은 손목이 시큰시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목에 의외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에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이 운동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 50배 하다가 100배 하고 이렇게 늘려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손목 관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이 양 어깨 있잖아요. 양 어깨와 이 팔 전체 그리고 어깨 등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좌우 대칭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좌우가 딱 되면서 어깨가 균형이 잡히고 허리 골반에서부터 이 척추 전체가 이제 균형이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요가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동작에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굽혔다가 이렇게 뒤로 제끼고 이러는 동작이 요가 동작이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이 되게 좋은 동작이랍니다. 그런데 절수행을 하면서 그 청견 스님이 하는 절수행에서는 내려가자마자 무릎을 접어서 이렇게 앞으로 살짝 가졌다가 앞으로 가졌다 오면서 이 팔목과 어깨 부분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운동 효과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 가는 힘도 분산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좌우가 대칭이 딱 맞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다라고 그 청견 선생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래야 척추가 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펴졌을 때 허리를 이렇게 좀 펴주고 그러고 나서 뒤로 내려와서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뒤집어서 귀 위에까지 이렇게 들어 올리고요. 그리고 다시 내린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올라올 때도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바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동으로 올라오는 게 최대한 무리를 안 주는 절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다시 한번 갔다가 내려올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과 어깨의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허리를 굽혀주면서 올라오면 좋다는 거죠. 그냥 옛날에는 절할 때 그냥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무릎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한 것처럼 내려가자마자 앞에 짚어주고 또 절을 하고 나서 또 앞으로 짚어줬다가 자연스럽게 반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요. 절을 할 때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훨씬 안 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면요. 처음 절을 하는 사람도 뭐 100배, 200배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안 가게 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절수행을 해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1000배, 2000배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했을 때보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팔목이 좀 아프신 분들은 이걸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갑자기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는 항상 내가 이제 생각이나 잡념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절명상, 절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절을 하면서 절 동작, 내가 하고 있는 절 동작을 온전히 관찰하면서 절수행을 한다.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요. 한 7, 8분 정도만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절을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제가 죽빛 칠 때까지 같이 천천히 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서 무릎이 내려갈 때 있잖아요. 무릎을 최대한 무릎을 이렇게 붙이고, 무릎을 붙여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갈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되는 게 좋다고 그래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러면서 이제 여기 이 발이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발가락 부분에 지압이 돼서 여기 용천혈 부분이 자극이 되어서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 내려갈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 부분이 되게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절 수행을 개인 그냥 절에서 하거나 다 같이 할 때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 한의사분들이 소개하는 그 운동을 위해서 할 때 집에서 혼자 하기에 괜찮은 절 방법으로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이 한의사들이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혼자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절에 가서 이렇게 하면 사이비라고 소리 들으니까 혼자 있을 때 안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불교 전통 방식일 수도 있어요. 옛날 노보사님들 보면은 그냥 정성을 한가득 하려고 막 손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서 절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한의사들이 많이 권해요. 근데 그걸 왜 권하냐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모든 스트레스가 이렇게 목 뒷덜미나 이 어깨 쪽으로 주로 온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 어깨 쭉지를 만져보면 막 딱딱하게 뭉쳐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 부분과 목 뒷덜미나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이거를 많이 풀어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아주 운동의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라고 이제 한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집에서 하실 때 참고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수고하십시오.